트립 어크로스의 오늘 이야기는 판필로 대 나르바에스의 원정 이야기입니다. 나르바에스의 원정과 관련해서 가볼 만한 여행지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원정으로 말미암아 데소토와 코로나도의 원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르바에스의 원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스페인의 쿠바 정복이에요. 서인도 부왕 디에고 콜럼버스의 지지를 받은 디에고 벨라스케스 데 케야르는 쿠바 총독으로 임명되어 1511년 쿠바를 정복하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514년까지 쿠바 정복이 마무리되었지요. 오늘의 주인공 판필로 대 나르바에스는 이 쿠바 정복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513년 카오나오에서 무방비 상태인 타이노 원주민들 수백 명을 이유 없이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지요. 동행했던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신부가 이를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신부를 보고 나르바에스가 태연하게 물었다지요. 신부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행동이 어때 보였나요? 라스카사스 신부가 분노하며 대답했습니다. 악마들이 당신들에게 명령을 내렸군요. 쿠바 정복으로 나르바에스는 쿠바 총독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의 제일 성공한 때였지요. 이후로는 늘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 쿠바 총독 시절에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멕시코 땅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1514년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즈 데 코르도바가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아즈텍 제국의 존재를 확인했지요. 물론 아즈텍 제국이 금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냈고요. 이에 총독은 더 대규모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책임자는 에르난 코르테스였지요. 하지만 이내 총독은 마음을 바꿨고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닌 다른 인물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에르난 코르테스는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을 따르는 300명을 이끌고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벨라스케스 총독은 분노했어요. 코르테스가 정말로 아즈텍 제국을 점령해버리자 분노를 넘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군대를 보내 코르테스를 잡아오도록 했지요. 자신이 신임했던 나르바에스를 멕시코 총독으로 임명해서 1000명의 병력과 대포를 이끌고 떠나보냈습니다. 나르바에스는 멕시코 총독이 될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바에스는 코르테스보다 3배가 넘는 병력이 있었고 코르테스에게는 없는 대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1520년에 있었던 이 캠포알라 전투는 비 오는 날 일어났습니다. 대포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개를 덮어놓은 틈을 타서 코르테스가 기습을 해왔습니다. 나르바에스는 창에 찔려 오른쪽 눈을 잃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같이 간 1000명의 병사들은 대부분 코르테스 휘하로 옮겨갔습니다. 다음 해 석방된 나르바에스는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긴 채로 말이죠. 하지만 몇 년 뒤 명예회복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로스 1세가 그를 플로리다 총독으로 임명하여 플로리다 원정의 책임자로 맡겼던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플로리다나 신대륙 북쪽에 황금의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황금은 찾아야지요. 나르바에스는 5척의 배 600명을 거느리고 신대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다시 좋은 시절이 왔을까요? 글쎄요. 나르바에스의 플로리다 원정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섬 산토 도밍고에 내렸더니 같이 왔던 140명이 달아나 버리네요. 그래도 배를 한 척 더 사서 보충은 했습니다. 이 원정에 알바르 누네즈 카베자 데 바카가 동행했는데요. 카베자 데 바카는 사람과 말, 그리고 물자를 보충하려 배 2척을 이끌고 산티아고 데 쿠바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허리케인을 만납니다. 60명이 죽고 배 2척도 모두 잃어버렸지요. 다행히 나르바에스가 키엔푸에고스까지 배 한 척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을 더 추가하려고 하바나에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바나로 못 갔습니다. 폭풍을 만나 북쪽 바다로 밀려나 버렸던 것이지요. 나르바에스는 그냥 플로리다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지금 남은 배는 몇 척일까요? 원정대는 몇 명 남았을까요? 1528년 4월 나르바에스 원정대 약 400명과 배 5척은 지금의 템파만 인근인 보카 키에가만에 상륙했습니다. 7년 전 폰세 데 레온도 들렸던 곳이었지요. 지금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정글 프라다 공원에 나르바에스가 여기 상륙했다고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배를 정박한 채 나르바에스는 내륙 탐사에 나섰습니다. 토코바가 원주민을 만났지요. 그런데 또 토코바가 원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원주민들을 개가 물어 죽이게도 했습니다. 다시 악마의 명령을 받았던 것일까요? 토코바가의 추장은 이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 원한과 관련된 사건도 트립 어크로스가 다른 기회에 다루어 볼게요. 이때 어떤 원주민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북쪽 아팔라치 원주민들이 금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였지요. 귀가 솔깃해진 나르바에스는 아팔라치 부족의 금을 차지하러 가기로 합니다. 북쪽 내륙으로 행군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정박한 배는 어떻게 하지요? 나르바에스는 원정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300명은 자신과 함께 걸어서 북쪽으로 행군해 가고 100명은 배를 타고 북쪽으로 따라 올라오라고요. 적당한 항구가 있으면 거기서 만나자고 했지요. 카베자데 바카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배와 못 만날 거라고요. 일단 배를 정박하기 좋은 항구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르바에스는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카베자데 바카에게 겁나면 배에 남아있으라고 했지요. 카베자데 바카는 겁쟁이가 되어 명예를 잃으니 목숨을 버리겠다며 나르바에스를 따라 육로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뉘어진 원정대는 정말로 이후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했던 배들은 남쪽으로 열려있던 만의 방향대로 그만 남쪽 길로 가버렸어요. 이 배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트리버크로스가 이 이야기도 다음에 해드릴게요. 북쪽으로 걸어간 나르바에스, 카베자데바카, 그리고 300명은 아팔라치 원주민을 만나 금을 얻었을까요? 7주를 행군한 끝에 아팔라치 원주민 마을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금은 없고 옥수수만 있었지요.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아이 뿐이었고요. 원정대는 마을 주민을 인질로 잡고 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팔라피 원주민들은 활을 쏘며 일단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원주민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풀어주라며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나르바에스는 추장 등 몇 명만 빼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는데요. 인질들을 풀어주자 이번에는 불화살이 비처럼 퍼부어 왔습니다. 스페인군은 불타버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아팔라치 원주민들은 키가 크고 재빨랐으며 활을 아주 잘 쏘았습니다. 활을 쏘고 도망치며 계속해서 스페인군을 기습 공격해왔습니다. 스페인군이 아케버스 총을 한 번 장전할 동안 아팔라치 원주민들은 활을 5번 또는 6번이나 쏘아댔습니다. 원주민들과 싸우며 병사들을 잃으면서도 나르바에스는 주변 지역을 뒤져 금이 있는 마을이 있는지 찾아봤지요. 그러다가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쪽 해안가의 아우테라는 마을에 금이 많다고요. 그런데 늪지대를 지나야 한다는 정보도 함께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원정대가 남쪽으로 갈 거라는 것을 아셨겠지요? 그리고 늪지대도 지났겠지요? 플로리다 늪지대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스페인군이 늪지대로 들어서면 아팔라치 원주민들이 나타나 맹렬히 활을 쏘아댑니다. 아케버스 총을 장전하는 동안 5, 6번 화살을 쏘고는 이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활을 쏘아대고 다시 달아납니다.
스페인군은 지치고 죽어갔습니다. 아우테 마을에는 금이 있었을까요? 물론 없었지요. 바닷가에 다다라서야 나르바에스는 이 원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멕시코로 떠나기로 했지요. 무기를 녹여 못을 만들고 입던 옷을 꿰매어 돛을 달았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별 쓸모가 없게 된 말은 잡아 먹었지요. 말과 무기가 없어지니 아팔라치 원주민 공격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원정대는 240여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작은 배 5척을 만들었습니다. 한 척에 10명 정도씩 나눠 타고 서쪽 바다로 떠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악마의 명을 거부하지 못한 탓일까요? 원주민들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카베자데 바카의 충고를 무시해서였을까요? 나르바에스는 마지막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정 처음에 만났던 것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큰 배도 피할 수 없었는데 작은 배들이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판필로데 나르바에스와 수많은 원정대원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가버렸어요. 카베자데 바카를 포함해 겨우 80여 명만이 살아남아 지금의 텍사스주 갈베스톤 섬에 다달랐습니다. 갈베스톤 섬에서 가까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험한 공원에는 카베자데 바카의 동상도 있어요. 허리케인으로부터 목숨은 건졌지만 생존자들의 고난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인근 원주민들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 둘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카베자데 바카는 원주민들 속에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는 석방되었고 원주민들과도 잘 지냈어요. 원주민 가슴에 박힌 화살촉을 뽑는 수술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카베자데 바카와 3명은 걸어서 멕시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장 2600마일 길을 걸어서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나르바에스 원정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판필로데 나르바에스가 플로리다에 상륙한 지 무려 8년 만에 북쪽 길로 올라갔던 300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생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돌아온 4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여행 동안 우리는 여러 원주민 마을을 지났고 그 중에는 7개의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도시 키볼락도 보았다. 이제 무슨 일이 이어졌을까요? 7개 황금 도시를 찾기 위한 대규모 원정대가 새로 출발해야겠지요. 1539년 에르난도 데 소토가 플로리다로 들어갑니다. 1540년 프란시스코 바스케즈 데 코로나도는 뉴멕시코 땅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땅에서 황금 찾기. 스페인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트립 어크로스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봬요.